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그날은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모처럼 만에 잔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밭을 일구며 살아온 박영감의 환갑 잔칫날이었지요. 잔치의 중심에는 박영감의 아내인 심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았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영감, 어서 이리 와 앉아봐요. 잔치 주인공이 그리 찌그러져 있으면 쓰나 국수 식겠네. 심씨 할머니는 잔치상의 가장 윗자리에 남편을 잡아 끌어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놋대접에 정성스레 삶아 꿩고기 고명을 얹은 국수를 가득 담아 남편 앞에 놓아주었지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환갑국수였습니다. 허허, 마누라 덕에 내 입이 호강하는구먼. 이리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왔으니 나는 참 복받은 놈이야. 박영감은 주름진 얼굴 가득 한박웃음을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풍악을 울렸고 젊은이들은 어깨춤을 추며 잔치의 흥을 돋우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포효가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풍악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일순간에 멎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전에 초가집에 낡은 집 지붕이 폭발하듯 터져나갔습니다. 집단과 흙먼지가 비 오듯 쏟아져 내렸고 그 사이로 거대한 황색 그림자가 잔치상 한복판으로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 산을 지배하며 사람을 10명도 넘게 잡아먹었다는 바로 그 식인 호랑이. 호랑이는 붉은 외눈을 번뜩이며 잔치상을 밟아 으깨고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박영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영감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호랑이의 거대한 아가리가 그의 머리통을 수박처럼 씹어 삼켰고 단단한 턱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심씨 할머니의 눈앞에서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남편의 몸뚱이가 목이 없는 채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깍! 호랑이다! 도망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쓰러진 박영감의 시신을 가볍게 입에 물고 다시 지붕 위로 훌쩍 뛰어올라 눈 깜짝할 사이에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마당에는 부서진 잔치상과 엎질러진 음식, 그리고 핏물이 흥건한 박영감의 빈자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잔칫날은 그렇게 남편의 제삿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간 그날 밤,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박영감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그 짐승이 다시 나타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심씨 할머니는 멍하니 방 안에 앉아 있다가 동이 틀 무렵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장례를 치르는 대신 부엌으로 가 낡아빠진 낫 한 자루를 집어 들었습니다. 평생을 밭일할 때 쓰던 날이 무뎌지고 닳아서 이가 빠진 낫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고, 심씨, 어딜 가는 게요? 정신 차려. 지금 산에 가면 죽어. 이웃집 안악이 그녀를 붙잡고 말렸지만 심씨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악의 손을 뿌리치고 눈 덮인 지리산, 호랑이가 사라진 그 방향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반쪽이라도,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와야 했습니다. 내 영감 내놔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녀는 눈밭을 헤치며 산을 올랐습니다. 며칠을 굶고 잠도 자지 않고 헤맨 끝에 그녀는 짐승의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바위굴을 찾아냈습니다. 호랑이 굴이었습니다. 굴 입구에는
사람의 뼈로 보이는 것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중에는 남편의 것인 듯한 낡은 집신 한 짝도 있었습니다. 심 씨는 두려움도 잊은 채 굴 안으로 소리쳤습니다. 나와라! 썩은 내 나는 짐승아! 내 영감을 뱉어내지 못할까? 그녀의 악에 바친 고함에 굴 안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그르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외눈박이 호랑이가 어둠 속에서 거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놈의 입가에는 아직도 박 영감의 피가 묻어 있었고 그 붉은 외눈은 심 씨를 하찮다는 듯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심 씨는 그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낫을 휘두르며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꼬부랑 할머니의 공격은 거대한 호랑이에게는 모기가 무는 것만도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귀찮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호랑이가 콧김을 한번 세게 뿜자 심 씨의 몸은 종이 인형처럼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가 10m 밖 눈더미 위로 처박혔습니다. 컥! 갈비뼈 몇 대가 부러지는 고통과 함께 심 씨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호랑이는 쓰러진 심 씨에게 다가와 냄새를 킁킁 맡았습니다. 늙고 볼품없는 뼈밖에 없는 먹잇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흥미를 잃고 마치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꼬리로 눈을 흩뿌리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심 씨는 모욕감과 무력감 속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그녀의 몸을 하얗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그녀는 남편의 뒤를 따라 얼어 죽을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낫만이 부질없는 분노의 흔적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가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심 씨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굶주림에 뱃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눈앞은 온통 하얀 눈밭뿐이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영감 미안하오. 원수도 못 갖고 먼저 가오. 저승에서 만나면 나를 원망하시오. 심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자 남편의 웃는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황합잔치 날 국수를 앞에 두고 아이처럼 좋아하던 그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이 찢겨나가던 끔찍한 순간,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해 뻗어오던 도와달라는 듯한 남편의 손. 안 돼. 심 씨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볼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저 짐승의 가죽을 벗겨 영감 무덤에 덮어주기 전까지는 절대 죽을 수 없어. 복수심이 죽어가던 그녀의 몸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부러진 갈비뼈를 부여잡고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향하는 대신 산의 더 깊고 험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가 저놈보다 힘이 세지기 전까지는 살아서 이 산을 내려가지 않으리라.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산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곳은 맹수들도 얼씬하지 않는 죽음의 골짜기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폭포수가 얼어붙어 거대한 빙벽을 이룬 곳. 심 씨는 빙벽 아래 작은 동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눈과 나무 껍질, 그리고 가끔 운 좋게 잡는 작은 산짐승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처절한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얼음물에 몸을 담가 정신을 단련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만 남편이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꽁꽁 언 아름드리나무를 맨주먹으로 치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주먹이 깨져 피가 나고 그 피가 나무에 얼어붙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으드득. 밤이면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과 굶주림.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잠 못 이루고 동굴 벽에 이를 갈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호랑이의 붉은 외눈과 남편의 피 묻은 국수 그릇만이 맴돌았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심씨가 설산에 들어온 지 석 달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동굴 밖으로 나와 집채만한 바위를 향해 주먹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퍽퍽퍽. 그녀의 주먹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바위가 남편의 원수라도 되는 양 쉬지 않고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이놈의 돌멩이가 내 영감 원수 같은 놈, 부서져라, 부서져. 심씨가 울부짖으며 바위를 때리자 어디선가 굵고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잉,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어떤 미친 할망구가 밤마다 돌멩이랑 씨름이야. 잠 좀 자자. 심씨가 돌아보니 털이 덥수룩하고 머리에 작은 뿔이 달린 거대한 도깨비가 곰방대를 물고 서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절초풍했겠지만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심씨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내 놈이 이 산 도깨비냐? 잘 만났다. 당장 내게 힘을 다오. 저 짐승놈의 모가지를 비틀어버릴 힘을. 심씨는 도깨비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도깨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백 년을 이 산에서 살았지만 감히 자신에게 멱살을 잡는 인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이거 안 놔? 잡아먹어버린다. 도깨비가 심씨를 뿌리치려 했지만 심씨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매달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의 악력이었습니다. 내 영감 살려내. 살려내지 못할 거면 힘이라도 내놓으란 말이야. 안 그러면 내 놈 멱살을 물어뜯어 버릴 테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핏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처절한 악에 천년 묵은 도깨비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허허, 이거 물건일세. 죽으러 온 줄 알았더니 죽이러 온 거였구먼. 그 깡다구는 마음에 드는구나. 도깨비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심씨를 떼어내고는 말했습니다. 좋다, 힘을 원하느냐? 그럼 오늘 밤 나랑 씨름 한판 하자. 네가 나를 이기면 힘을 주고 내가 이기면 너를 잡아먹겠다. 어떠냐? 좋다, 하자. 심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할머니와 도깨비의 기이하고도 처절한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깨비와의 씨름은 처참했습니다. 심씨는 도깨비의 손가락 하나에 나가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덤벼들었습니다. 10번, 100번, 1000번. 그녀의 몸은 멍투성이가 되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깨비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쯧쯧, 그 깡다구는 가상하나. 그릇이 너무 작구나. 내 몸은 이미 늙고 사가서 힘을 담을 수가 없어. 이대로는 100년을 해도 나를 못 이긴다. 내가 특별히 좋은 것을 주마. 도깨비는 거대한 가마솥을 가져와 무언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솥 안에는 수백 년 묵은 산삼, 바위를 뚫고 자란 영지버섯, 곰의 억센뼈와 호랑이의 힘줄 등 온갖 영물들의 신체 부위가 뒤섞여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도깨비의 죽이다. 보통 인간이 마시면 뼈와 살이 녹아내리지만 내 도끼라면 견뎌낼 수 있을 게다. 죽에서는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접을 받아들어 그것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죽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뱃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뼈가 녹아내리고 살이 뒤틀리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환골탈태, 낡은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크악. 심씨는 눈밭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억지로 펴지고 뼈마디가 굵어지는 소리가 우두둑 났습니다. 쭈글쭈글했던 피부가 허물처럼 벗겨지고 그 아래에서 단단하고 탄력 있는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백발이던 머리카락은 쇠수세미처럼 억세고 검게 변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앓고 일어난 심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는 여전히 작았지만 몸은 다부진 바위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서늘한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제 좀 사람 꼴이 되었구나. 다시 덤벼라.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심 씨는 다시 도깨비와 씨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달랐습니다. 도깨비는 여전히 강했지만 심 씨는 이제 그의 힘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제 복수를 위한 그릇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도깨비 죽을 먹은 후 심 씨의 몸은 나날이 강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호미를 쥐던 할머니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 돌덩이처럼 변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쇠망치처럼 단단해졌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이제 아름드리 소나무를 뿌리째 뽑아 장작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차! 심씨가 기압을 넣으면 땅이 울리며 거대한 나무가 뽑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뽑아낸 나무를 어깨에 메고 동굴로 돌아와 주먹으로 쪼개 땔감으로 썼습니다. 도깨비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허허, 저 할망구, 이제 내가 씨름해서 지겠는걸. 저런 괴물을 내가 만들었구나. 실제로 도깨비는 이제 씨름에서 심씨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힘으로는 심씨를 당해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심씨의 몸은 이미 인간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그녀의 등 근육은 마치 성난 도깨비의 얼굴처럼 울퉁불퉁하게 솟아 있었고 소뚜껑만 해진 손바닥은 웬만한 바위도 으깰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무 뽑기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호랑이와 처음 만났던 그 바위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긁어놓은 발톱 자국을 보며 분노를 되새겼습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 부족해. 저놈의 목뼈를 맨손으로 부러뜨리려면 이 정도로는 안 된다. 그녀는 산을 뛰어다니며 멧돼지와 맨손으로 싸우고 곰과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산의 맹수들은 이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씨의 몸에서는 인간의 냄새가 아닌 더 무섭고 원초적인 짐승의 냄새, 아니 산 자체의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10년 후 칠순이 된 심씨는 마침내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터질 듯한 등 근육 때문에 낡은 치마 저고리는 작아져 있었습니다. 소뚜껑만한 손바닥과 바위 같은 어깨. 그녀는 걸어다니는 작은 산과 같았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심씨는 굶주린 곰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곰이 그녀에게 덤벼들자 그녀는 귀찮다는 듯 주먹 한 방으로 곰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곰을 짐짝처럼 둘러매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곰을 짊어지고 나타난 웬 할머니를 보고 산적 두목인 줄 알고 기겁하여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아이고, 저 할망구는 또 뭐야? 곰을 잡았어. 산적이다. 산적이 나타났다. 심씨는 자신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10년간 비어있던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고물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는 낡은 솥을 걸었습니다. 영감, 돌아왔소. 10년이나 걸렸구려. 이제 곧 당신 제사상에 저 짐승 모가지를 올릴 수 있겠소. 심씨가 곰 가죽을 벗기고 있을 때 마을 주막에서는 젊은 포수 하나가 술을 마시며 허풍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포수. 10년 전부터 외눈박이 호랑이를 잡겠다며 산을 헤매고 있는 사내였습니다. 내가 말이야, 어제 그놈 꼬리를 잡을 뻔했는데 아깝게 놓쳤지 뭐야. 그놈은 이제 그냥 짐승이 아니야. 요물이야, 요물. 그놈을 잡으려면 화승총이 아니라 대포라도 가져와야 할 판이라고. 박포수가 떠들고 있을 때 주막문이 열리며 심씨가 들어왔습니다. 어깨에는 아직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곰 가죽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주막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 낯선 할머니의 기세에 압도당했습니다. 심씨는 탁자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
주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막걸리 한 동이만 다오. 목이 타서 죽겠다. 박포수는 처음 보는 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꿀먹은 벙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씨가 막걸리를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박포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대포는 필요 없다. 예?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할머니? 내 주먹이면 된다. 심씨가 주먹을 쥐자 굵은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공 가죽을 박포수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라도 팔아서 화약값에 보태 쓰거라. 어차피 그 외눈박이는 내 차지니까. 박포수는 기가 막혔지만 감히 대꾸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그는 진짜 호랑이를 마주한 듯한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마을에 새 사또가 부임했다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10년치 밀린 세금을 내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마을은 10년치 세금이 밀렸다. 당장 곳간을 열어 쌀을 내놓지 않으면 모두 옥에 가둘 것이다. 포졸들은 늙은 촌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촌장이 바닥에 쓰러지자 밭에서 돌아오던 심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놈들아, 늙은이는 때리는 게 아니다. 힘없는 백성들 괴롭히는 게 너희 일이더냐. 웬 할망구가 끼어들어 썩 비키지 못할까? 죽고 싶어? 환장했나? 포졸 하나가 창을 들어 심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창끝은 심씨의 몸에 닿자마자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렸습니다. 심씨의 몸은 이미 웬만한 강철보다 단단했습니다. 창이 왜 이래? 포졸이 당황하는 사이 심씨는 창대를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걸로 사람을 찌르면 쓰나? 밥은 먹고 다니냐? 그녀는 창대를 꽈배기처럼 비틀어 둥글게 매듭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포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자, 이걸로 엿이나 바꿔 먹어라, 이놈아. 다른 포졸들이 겁을 먹고 주춤거렸습니다. 심씨는 그들에게 다가가 한 놈씩 멱살을 잡고는 에이! 하는 기합과 함께 가볍게 던져버렸습니다. 포졸들은 비명을 지르며 지붕 위로 나무 위로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심씨에게는 아이들 소꿉장난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호랑이 할매 만세! 10년 만에 돌아온 심씨가 마을의 수호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가마를 타고 있던 사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배가 불룩 튀어나온 탐욕스럽게 생긴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웬 소란이냐? 저 미친 할망구를 당장 잡아들여라. 전연의 뼈를 부러뜨려 옥에 쳐넣어라. 남은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심씨는 귀찮다는 듯 사또가 탄 가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마꾼들이 들고 있던 가마를 통째로 빼앗아 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너무 시끄러우니 잠시 올라가 계시오. 공기가 더 맑을 것이오. 심씨는 기합과 함께 가마를 허공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으악!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 사또가 가마 안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씨는 가마를 투석기처럼 빙빙 돌리다가 마을 회관 지붕 위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쿵! 가마는 지붕에 처박혔고 사또는 반쯤 부서진 가마 속에서 오줌을 지리며 덜덜 떨었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마라. 다음번에 오면 내 놈의 가마가 아니라 내 놈의 뼈를 던져버릴 줄 알아라, 알겠느냐. 심씨의 고함에 사또와 포졸들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쳤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심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이란 것이 때로는 이렇게 쓸모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비릿하고 역한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환갑잔칫날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심씨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왔구나. 외눈박이 호랑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놈은 10년 전보다 더욱 거대해지고 교활해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거의 요물에 가까운 영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10년간 수많은 사람과 짐승을 잡아먹으며 더욱 강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밤새 외양간의 소와 돼지들이 모조리 물어 죽임을 당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호랑이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로, 그리고 경고의 의미로 가축들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놈이 심씨에게 보내는 도전장이었습니다. 네가 돌아온 것을 안다. 나와 겨뤄보자. 놈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박포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호랑이 할매가 나타났으니 이제 그놈도 경계가 허술할 것이다. 라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화승총을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저놈을 잡고 말겠다. 내 손으로 끝내고 말겠다. 그는 산 중턱에서 마침내 외눈박이 호랑이와 마주쳤습니다. 호랑이는 바위 위에 앉아 여유롭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놈의 덩치는 10년 전보다 2배는 커져 있었습니다. 죽어라, 이 짐승아. 탕! 박포수가 쏜 총알이 호랑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총알은 놈의 두꺼운 가죽에 맞고 팅! 소리를 내며 튕겨 나갔습니다. 웬만한 갑옷보다 더 단단한 가죽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박포수가 경악하는 사이 호랑이가 쏜살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박포수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호랑이의 앞발에 깔렸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화승총이 2 동강 났습니다. 호랑이가 입을 벌려 그의 목을 물어뜯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휘쿵! 어디선가 거대한 맷돌이 날아와 호랑이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맷돌이 날아온 쪽을 보니 심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주막에서 쓰던 맷돌을 뽑아 여기까지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네 상대는 내가 아니더냐. 어린애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 심씨는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듯 높은 바위에서 땅으로 가볍게 내려왔습니다. 쿵! 그녀가 착지하자 땅이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오랜만이구나. 10년 전에는 내 콧김에 날아갔는데 오늘은 어찌 될까? 호랑이는 옆구리의 고통에 으르렁거리면서도 심씨를 알아보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 하찮던 인간 할머니의 냄새.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자신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강자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놈의 붉은 외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저 인간을 잡아먹으면 자신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 직감한 것입니다. 내 놈 이빨을 뽑아 내 영감 무덤에 바치러 왔다. 심씨의 말에 호랑이는 분노의 포효를 터뜨렸습니다. 크앙! 산 전체가 울렸습니다. 2 괴물의 대결이 임박했습니다. 박포수는 그 엄청난 기세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먼저 덤벼들었습니다. 집채만 한 몸이 쏜살같이 날아와 심씨를 덮쳤습니다. 심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면에서 날아오는 호랑이의 양 앞발을 자신의 양손으로 맞받아 잡았습니다. 콰직! 2 힘이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했습니다. 땅바닥이 꺼지고 주변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날아갔습니다. 괴수와 괴물의 힘겨루기. 호랑이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심씨의 팔을 긁었지만 강철 같은 근육을 뚫지 못했습니다. 지지직 소의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씨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에 힘을 주어 호랑이를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이 내 영감을 물어뜯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 100배, 1000배로 갚아주마. 심씨의 분노가 힘으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녀는 호랑이를 밀어붙여 거대한 바위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쿵! 바위에 금이 갔고 호랑이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힘에서 밀린 호랑이는 교활하게 움직였습니다. 놈은 앞발로 심씨를 밀어내는 척하며 쇠몽둥이 같은 꼬리로 심씨의 다리 뒤를 후려쳤습니다. 휘!
심 씨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호랑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잽싸게 심 씨의 어깨를 물었습니다. 송곳 같은 이빨이 심 씨의 어깨에 박히려는 순간 심 씨는 어깨 근육을 부풀려 이빨이 더 깊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놈이! 심 씨는 고통을 참으며 물린 상태에서 호랑이의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기 힘에 호랑이의 목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나라, 이놈아. 심 씨는 어깨를 물린 채로 믿을 수 없는 허리 힘으로 호랑이를 통째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팽이처럼 빙빙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휘잉! 거대한 호랑이가 공중에서 쥐불놀이 하듯 돌아갔습니다. 호랑이는 어지러워서 눈이 돌아갔고 심 씨를 물고 있던 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만 놀자. 심 씨는 호랑이를 바닥에 그대로 매닫고 잤습니다. 쾅! 땅이 꺼지며 거대한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호랑이는 충격에 잠시 정신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 심 씨는 호랑이의 등 위로 올라탔습니다. 심 씨는 비틀거리는 호랑이의 등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놈의 머리털, 아니 털가죽을 잡고 외쳤습니다. 내 영감이 먹던 국수 맛이 어땠느냐? 말해보아라, 이놈아. 그녀는 호랑이의 위아래 턱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전에 모은 모든 힘, 10년간 쌓아온 모든 분노를 끌어올렸습니다. 아! 기합과 함께 그녀는 호랑이의 주둥이를 양옆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우두둑! 끔찍한 소리와 함께 천하를 호령하던 호랑이의 턱이 두 갈래로 찢겨 나갔습니다. 호랑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붉은 외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10년의 복수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심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호랑이의 시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손칼을 꺼내 능숙하게 호랑이의 가죽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는 놈의 턱뼈를 부러뜨려 챙겼습니다. 박포수는 이 모든 광경을 넋이 나간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 씨가 향한 곳은 10년 전 남편의 시신도 없이 봉분만 만들어둔 작은 무덤가였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 호랑이 가죽을 펼쳐놓고 그 위에 턱뼈를 올렸습니다. 영감 내가 왔소. 10년이나 걸렸구려. 이놈 가죽이라도 덮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나시오. 저승 가서도 이놈 만나면 턱주가리를 한 번 더 날려버리시오. 그 말을 끝으로 심 씨는 무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복수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애도는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 심 씨의 집에 털보 도깨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막걸리 한 동이를 들고 왔지요. 그는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축하하네, 할멈. 드디어 원수를 갚았구먼. 속이 다 후련한가? 글쎄, 후련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늙었네. 두 늙은이는 말없이 막걸리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힘쓸 데도 없는데 심심하면 나랑 산에 가서 나무나 뽑고 살지 그러나? 바위도 옮기고. 도깨비가 농담을 건넸습니다. 심 씨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닐세. 이제 밭 갈아야지. 10년이나 묵혀뒀더니 잡초가 무성해. 그리고 이제 소가 없어도 되겠어. 농사가 아주 잘 되겠구먼.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소박해서 도깨비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산을 뒤흔들던 괴력을 가진 여인이 이제는 내일 밭 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이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하하하, 역시 할멈은 못 말리겠구먼. 좋다, 그깟 밭되기. 내가 하룻밤 사이에 다 갈아엎어주지. 됐다 이놈아. 내 밭은 내가 갈아야지. 자네는 가서 잠이나 자게. 이제 밤마다 바위 때리는 소리는 안 들릴 테니. 심 씨는 손을 휘휘 저으며
도깨비를 돌려보냈습니다. 도깨비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심심하면 언제든 놀러 오게나 라는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0년간의 기이한 우정은 그렇게 막걸리 한 사발과 함께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심 씨는 남은 막걸리를 남편의 무덤가에 뿌려주고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꿈에 호랑이가 아닌 남편이 나타나 환하게 웃어주는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심 씨는 다시 평범한 농부 할머니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꼬부랑 할머니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마을의 든든한 어른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자 그녀는 10년간 묵혀두었던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늙은 할머니가 혼자 밭을 가는 것을 안쓰럽게 여겨 도와주러 나섰지만 이내 입을 떡 벌리고 구경만 하게 되었습니다. 심 씨는 쟁기를 끄는 소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쟁기를 맨손으로 잡고 성난 황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밭 한가운데 집채만한 바위가 나오자 사람들은 저건 장정 10명이 와도 못 치우겠네 라며 혀를 찼지만 심 씨는 에잉 걸리적거리네 하며 한 손으로 바위를 쑥 뽑아산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녀의 괴력은 일상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장날 젊은 짐꾼들이 쌀가마니 서너 개를 끙끙대며 나르는 것을 보고 심 씨는 혀를 차며 다가갔습니다. 이놈들아, 그것도 힘이라고 쓰냐? 밥들은 먹고 다니는 개야. 그녀는 쌀가마니 대여섯 개를 한 번에 번쩍 들어 어깨에 메고는 어디까지 가면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얼굴을 붉히며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손주뻘 되는 아이들이 할머니, 저 감 따주세요 라고 조르면 그녀는 사다리도 없이 감나무를 향해 점프하여 가장 높은 가지를 꺾어다 주곤 했습니다. 마을에 그녀의 이야기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그녀의 따뜻하고 소탈한 마음씨를 알고 나서는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녀를 호랑이 할머니라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고 그녀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 해주듯 자신의 무용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내가 몽둥이 대신 호랑이 꼬리를 잡고 펭기처럼 휙휙 돌렸다니까. 사람들은 그 허풍 같은 말을 믿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녀 앞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은 호랑이 잡은 할매 덕분에 그 어떤 산적이나 탐관오리도 얼씬하지 못하는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심씨 할머니가 100살 넘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마을에서 가장 큰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는 호랑이를 꾸짖고 마을을 지키신 의로운 심씨 할머니 비라는 커다란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에 앉아 그 전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복수를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한 할머니가 어떻게 산을 뒤흔드는 힘을 얻고 마침내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통쾌하고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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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